훈련소 정문 앞에 한 대의 검은색 승용차가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며 긴 생머리를 뒤로 묶은 중년 여성이 내렸죠. 운동복 차림에 운동화를 신은 그녀의 모습은 평범한 어머니 같았지만 걸음걸이만큼은 달랐습니다. 등이 곧게 펴져 있고 시선은 흔들림 없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최은희는 차 문을 닫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군대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흙먼지와 땀, 그리고 긴장감이 섞인 그 냄새 말이죠. 한때는 매일 맡던 냄새였는데 지금은 낯설면서도 그리웠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정문 초병이 다가왔습니다.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게 그의 임무였으니까요. 하지만 최은희는 대답 대신 훈련소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훈련병들이 구보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때 자신이 그들을 훈련시켰던 그 자리에서 말이죠. 여긴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초병이 다시 말했을 때 근처를 지나던 중령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최은희의 옆모습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당당한 자세, 흔들리지 않는 시선, 그리고 군인 특유의 기품까지. 설마 하는 마음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중령의 마음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여 년 전 그가 아직 소위였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이요. UDT에 전설 같은 여교관이 있다는 소문, 남자 특전사들도 혀를 내둘 정도로 강인했다는 그 교관의 이야기 말이죠. 혹시 최 교관님이십니까? 중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최은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중령은 반사적으로 정자세를 취하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전설로만 들었던 그분이 실제로 눈앞에 서 계시다니. 맞습니다. 최은희의 짧은 대답에 주변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일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육해공 가릴 것 없이 전설로 남아있는 그 이름. 최 교관. UDT 최초의 여성 교관이자 남성 교관들도 감히 따라올 수 없었던 철의 여인이었죠. 전설에 그분이 직접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순식간에 훈련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초병조차 말을 잇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죠. 최은희는 중령의 계급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랜만이네요. 군인다운 경례였습니다. 최은희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해병대 장교 출신인 아버지 최철수는 집에서도 군인이었어요. 식사 시간은 정확히 지켜야 했고 방 정리는 내무반 수준으로 해야 했죠. 어머니는 그런 생활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나라만 사랑하지 가족은 사랑하지 않아.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갔어요. 9살이었던 최은희는 아버지와 단둘이 남게 됐죠. 아버지는 그 이후로 더욱 무뚝뚝해졌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걸 약함으로 여겼거든요. 하지만 최은희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왜 아버지가 엄마를 붙잡지 못했는지, 왜 군인으로서의 삶이 그토록 중요한지. 그 답을 찾기 위해 스스로 군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군 지원 당시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어요. 특히 아버지는 반대했죠. 여자가 왜 그런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아라. 하지만 최은희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여군 훈련소에 들어간 첫날부터 그녀는 남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새벽 체력 단련 시간, 다른 여군들이 힘들어할 때 최은희는 더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팔굽혀펴기 50개가 기본이라면
그녀는 100개를 했죠. 훈련 교관들도 놀랐습니다.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력도 남달랐거든요. 극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근성은 타고난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자신을 단련해온 결과였죠. 훈련 과정에서 최은희는 많은 남성 동기들을 앞질렀습니다. 특히 수중 훈련에서는 물고기처럼 자유로웠어요. 추위와 고통을 이겨내는 정신력은 교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저 여자 정말 대단해. 남성 훈련병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던 이들도 점차 최은희를 존경하게 됐어요. 그녀가 보여주는 군인 정신은 성별을 뛰어넘는 것이었으니까요. 마침내 UDT 최초의 여성 교관으로 임명됐을 때 아버지는 처음으로 자랑스럽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내 딸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그날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던 걸 최은희는 기억하고 있어요. 군인도 올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UDT 교관이 된 최은희의 명성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남성 교관들도 감탄할 정도의 훈련 강도와 체계적인 교육 방식으로 유명해졌죠. 하지만 그런 성공 속에서도 개인적인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교관 생활 중에 만난 남편 김정호는 같은 군인이었어요. 그는 최은희의 강인함에 매력을 느꼈지만 결혼 후엔 다른 걸 원했습니다. 평범한 아내, 평범한 어머니 말이죠. 윤희야, 이제 그만 집에 있으면 안 될까? 아이도 태어났는데. 아들 하윤이를 출산한 후 남편의 요구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최윤희에게 군인으로서의 삶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였죠.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훈련으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하윤이가 첫걸음을 뗄 때도 훈련소에 있었어요. 남편은 혼자서 육아와 집안일을 감당해야 했죠. 당신은 나라에 충성하고 난 혼자 아이를 키워. 이게 맞는 건가? 남편의 말에 최은희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어머니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기쁨도 알고 있었지만 군복을 벗는다는 건 자신을 포기하는 일 같았죠. 결국 최윤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잠든 하윤이를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아이에게는 영웅인 어머니보다 곁에 있는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저녁 신청서를 제출하던 날 동료 교관들은 모두 아쉬워했습니다. 최 교관님 같은 분이 나가시면 안 되는데. 하지만 최은희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군복을 벗고 평범한 어머니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전설의 최 교관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전역 후의 삶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윤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하지만 가끔씩 텔레비전에서 군 관련 뉴스가 나올 때면 가슴 한편이 아련해졌습니다. 하윤이가 성장하면서 최은희는 평범한 주부의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고 아이 도시락을 싸주고 남편을 챙기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과거의 군인 시절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하윤이는 활발하고 정의감이 강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과거에 군인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듣지 못했어요. 최은희가 그 시절을 말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엄마, 정말 군인이었어? 어떤 군인이었는데? 하윤이의 질문에 최은희는 항상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군인이었단다. 하지만 가끔씩 하윤이는 어머니에게서 범상치 않은 면을 발견했어요. 위기 상황에서 보이는 침착함, 체력적으로 힘든 일을 해낼 때의 끈기,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감이 남달랐죠.
시간이 흘러 하윤이가 입대할 나이가 됐습니다. 최윤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들이 자신과 같은 길을 걷게 된다는 생각에 걱정과 기대가 교차했죠. 엄마, 난 해병대에 가고 싶어. 하윤이의 말에 최윤희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해병대라니. 가장 힘든 군 생활을 선택한 거였어요. 왜 하필 해병대를? 할아버지도 해병대셨잖아. 그리고 엄마도 뭔가 특별한 군인이었던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윤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최윤희는 아들 안에서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어 했던 그 마음과 똑같았죠. 입대 후 한동안은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훈련이 힘들다는 편지가 가끔 왔지만 하윤이는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최윤희도 안심하며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 김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하윤이 부대에서 연락 왔어.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최윤희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죠. 무슨 일이야? 하윤이가 맞았대. 심하게. 그 순간 최윤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이 군대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얘기였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오래된 무언가가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죠. 전화를 끊은 후 최윤희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군대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남편 김정호는 부대에 연락해서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부대 측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죠. 일단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남편의 말에 최윤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래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군인으로서의 본능, 정의감,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분노가 하나씩 되살아났죠. 다음 날 아침, 최윤희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군 복무 시절의 물건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훈장, 감사장, 그리고 동료들과 찍은 사진들. 사진 속의 젊은 최윤희는 지금과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에 당당한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를 모르는 강인함이 온몸에서 느껴졌어요. 군복은 벗었지만 군인의 심장은 벗지 않았다. 최윤희는 중얼거리며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운동복, 운동화, 그리고 몇 가지 필요한 서류들까지.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하윤이를 보러 가야죠. 부대에서 면회는 당분간 금지라고 했잖아. 최윤희는 자동차 열쇠를 쥐며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평범한 주부의 눈빛이 아니라 예전 그 강인했던 최 교관의 눈빛이었죠. 면회가 아니라 업무차 가는 겁니다. 남편은 최윤희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그녀의 다른 모습이 깨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말리려 하지 않았죠. 차 안에서 최윤희는 깊게 호흡을 고르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하윤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됐어요. 그리고 이번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죠. 자동차가 훈련소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 최윤희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교관 시절 겪었던 수많은 일들, 부조리와 맞서 싸웠던 순간들, 그리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시절들. 이제 다시 그 정의감을 발휘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훈련소에 도착한 최윤희를 본 중령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전설의 최 교관이 직접 나타났다는 건 범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었거든요. 중령은 서둘러 대대장에게 보고했어요. 대대장님, 최 교관님이 오셨습니다.
대대장 역시 그 이름을 들으며 긴장했습니다. 부대 내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최 교관의 등장은 예상치 못한 변수였어요. 급히 중대장들을 소집해서 상황을 점검하기 시작했죠. 최은희는 부대 안으로 들어서며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훈련병들의 표정, 간부들의 태도,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오랜 경험으로 단번에 이상함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최 교관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중령이 안내했지만 최은희는 천천히 걸으며 부대 곳곳을 관찰했습니다. 생활관 앞을 지날 때 몇몇 훈련병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분이 그 유명한 진짜 최 교관님이야? 하윤이 어머니가 그분이었다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부대 내 모든 사람들이 최윤희의 등장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윤이가 바로 그 전설적인 최 교관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함께 말이죠. 대대장실에서 최윤희는 간부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대대장, 중대장, 그리고 사건 관련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는 무거웠죠. 사건 개요부터 말씀해 주시죠. 최윤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중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어요. 하윤 병장이 생활관에서 동기 병사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총 명이고 가해자 신상부터 말씀하세요. 최윤희가 말을 끊었습니다. 중대장은 잠깐 망설이다가 서류를 넘겼어요. 김모 병장, 이모 병장, 그리고 박모 병장입니다. 박모 병장의 신원이 특별한 모양이네요. 최윤희의 날카로운 질문에 중대장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의아했거든요. 박 병장의 부친이 장군이십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최윤희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단순한 병사들끼리의 다툼이 아니라 배경이 있는 조직적인 일이라는 걸 직감했죠. 그래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건가요? 최윤희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박 병장의 아버지 쪽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최윤희는 조용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병들이 훈련을 받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 중에는 자신의 아들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최은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것들이었어요. 법무팀과 상의해서 작성한 공식 문서들이었죠. 간부들은 그 서류들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현장 조사 요청서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동행 요청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대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미 사건을 내부적으로 처리하려 했는데 공식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였거든요. 최 교관님, 일단 우리가 내부 조사를 마친 후에 대대장님, 최윤희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가 군 법무관 출신이라는 걸 아시죠?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간부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윤희가 단순한 전직 군인이 아니라 법무 분야의 전문가였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곧이어 헌병대 차량대가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최윤희가 미리 요청해둔 것이었죠. 헌병대장이 내려와 최윤희에게 경례를 올렸어요. 최 교관님, 헌병대장 이대령입니다. 고생하십니다. 현장 보존은 됐나요? 네, 관련 증거물은 모두 확보했습니다. 헌병대의 개입으로 사건은 공식적인 수사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내부 처리로 덮을 수 없게 된 거였어요. 이때 한 명의 훈련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분이 정말 전설의 그분이에요? 다른 훈련병이 대답했어요. 맞아.
하윤이 어머니가 바로 최 교관님이었어. 소문은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윤이를 괴롭혔던 가해자들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인 박 병장은 얼굴이 창백해졌죠. 최 교관이 누군데? 동료가 설명해줬습니다. UDT 전설이야. 남자 특전사들도 못 따라갈 정도로 강한 여교관이었다고. 박 병장은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약해 보이는 동기를 괴롭힌 게 아니라 전설적인 인물의 아들을 건드린 거였어요. 부대 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긴장 상태에 있었고 훈련병들 사이에서는 최 교관에 대한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어요. 최윤희는 조용히 하윤이가 있는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아들을 직접 확인해야 했거든요. 의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붕대를 감고 있는 하윤이가 보였어요. 엄마. 하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올 줄은 몰랐거든요. 최윤희는 아들의 상처를 살펴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머니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서 왔으니까요. 헌병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 명중명은 즉시 영창에 수감됐어요. 하지만 박 병장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박 장군 쪽에서 압력을 넣으려 했거든요. 박 장군은 직접 부대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 일을 조용히 처리할 수 없겠나? 애들끼리 장난이 좀 과했을 뿐인데. 하지만 상황은 예전과 달랐어요. 최윤희가 개입하면서 모든 게 공식적인 절차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더구나 국방부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국방부 감찰팀이 파견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내 집단 괴롭힘 문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었어요. 감찰팀장은 최윤희의 존재를 확인하고는 별도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최 교관님의 조치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묻혔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찰팀장의 말에 최윤희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제가 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부대 내에서는 최 교관의 복귀설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훈련병들과 하급 간부들 사이에서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물론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만큼 최윤희의 존재감이 강했다는 의미였죠. 며칠 후 하윤희와 면담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의무실에서 회복 중인 아들과 단둘이 마주 앉았어요. 엄마, 진짜 군인이었던 거야? 하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대 내에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 엄마도 한때 군인이었어. 왜 말 안 해줬어? 최윤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너에게는 군인인 엄마보다 그냥 엄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난 자랑스러워. 내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하윤희의 말에 최윤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존경한다는 게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하윤아, 엄마는 내가 무리하지 않기를 바라. 군대는 견디는 곳이 아니라 성장하는 곳이야. 사건 처리가 마무리됐습니다. 가해자들은 모두 처벌받았고 박 병장의 아버지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었어요. 국방부 차원에서 관련 간부들에 대한 징계도 이뤄졌죠. 최윤희가 부대를 떠나는 날 모든 간부와 훈련병들이 배웅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차량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경례를 유지했어요. 차 안에서 라디오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최근 군부대 내 집단 괴롭힘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해결 과정에서 UDT 전설의 교관이라는 인물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윤희는 라디오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이제 제대로 된 군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였어요.
그리고 다른 훈련병들도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겠죠. 집으로 향하는 길에 최윤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희는 언젠가 돌아오는 게 아니야. 원래 거기 있던 거지. 그녀는 다시 평범한 어머니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어요. 군복을 벗었다고 해서 군인 정신까지 벗는 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정의를 지키려는 마음은 어디서든 발휘될 수 있다는 것도요. 훈련소는 다시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최교관의 전설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후배 군인들에게 영감을 주게 될 거예요.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꼭 필요한 순간에 정의의 목소리로 되살아날 테니까요.